귀사 전산에 깔아들여서 3천만 전 국민이 귀사의 고객이 되어 귀사의 고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집집마다 하나씩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귀사를 단숨에 업계 원톱으로 만들어드리고 귀사 FP들을 천하무적으로 만들어 향후 60년간 연봉 1억 2천을 받으며 귀사를 떠나지 않게 만들 특허 프로그램 20선. 이 내용은 1. 프로그램을 대표이사님 회사 전산에 깔아들여서 대표이사님 회사 FP들에게 천하무적의 독점적 영업력을 안겨드릴 것이며 2. 이 내용을 홈쇼핑 광고 플러스 경제 방송에 출연하여 발생하는 DB를 전국 3,000개 동별 특허연금센터에 배분할 영상입니다. 귀사 전산에 깔아드릴 프로그램 20분의 5. 전국 3천만 플러스 전세계 국민이 필히 집집마다 하나씩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 해설 영상. 그동안 전세계인들의 연금 생활의 염원이자 전세계 수학자들에게 난공불락이던 균등연금 생활하기. 나이 1, 55세, 배우자 53세, 연금 개시 60살부터, 연금 종료, 부부, 가장은 88세, 배우자는 92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옵니다. 1, 10, 100, 1000, 10,000, 100만. 그리고 퇴직연금이 1년에 1,000만 원씩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참고로 이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상 10년 확정이 20년 이런 것보다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도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은 사실 무엇보다도 이 기금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수익률 더 잘 내주려다가 조금 에러 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은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먼저 중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20년 확정보다도 차라리 10년 확정이 낫고, 왜냐하면 그 순차적 특징에 의해서 저금리, 저수익률 상품들은 앞에 배치를 해서 빨리 소진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아예 10년 확정 수령으로 연금 개시하자마자 받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확정으로 수령을 끝냈고, 그 다음에 요게 중도이출 추가납입 기능 상품 개인연금 상품이 1, 10, 100, 1000, 10,000, 10만, 100만, 1000억, 요게 1.5%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문제인데요. 이거 합계를 보면 처음 5년간은 1,363만 원, 그 다음에 2,500, 2,600, 2,600까지 가다가 다시 이제 1,600으로 뚝 떨어지고 1,700, 1,800, 1,900으로 가다가 다시 1,300으로 뚝 떨어지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2개 이상의 연금전을 갖고 연금 생활할 때 이렇게 합계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게 들쑥날쑥하면 못해도 내 연금 재원이 한 10% 이상은 낭비가 나지 않겠느냐. 무언가 얼마인가의 이 속에 균등연금값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거 좀 찾아주라 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그 값이 나와야, 내가 그럼 앞으로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얼마는 더 불입을 하고, 그 다음 남는 거는 여유자금으로 즐기면서 써도 되겠다 하는 게 나올 텐데, 지금 상태는 도대체 이게 내가 연금을 얼마 받을지 자체를 모르니까, 균등연금 값을 모르니까 모으면서도 불안, 쓰면서도 불안, 보험을 가입을 해도 불안, 도대체 내가 가입하는 게 내 연금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자체를 모르고 계속 쌓임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면 또 해약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이 값이 균등한 값이 안 나오니까, 내 연금 실력이 안 나오니까 모든 게 아주 어수선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연금 생활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 균등연금 값 입장에서는 내가 균등연금 값이 얼마인지를 좀 알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둘러보니까
주위 형제보험들을 둘러보니까 국민연금은 뭐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정해진 값이 나올 거고, 그러고 보니까 딱 하나 남은 거 형제보험 중에서 이 중도지출 추가납입 기능보험, 얘한테 내가 매년의 연금값이 균등하려면 1억 네가 매년 좀 들쑥날쑥하게 값을 좀 빼주라. 그러면 내가 균등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합니다. 중도지출 추가납입 기능상품한테. 근데 얘가 들어봐도 자기밖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뭐 어차피 정해진 게 나오고 퇴직연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연금 수령자에게 자기가 매년 들쑥날쑥 빼주면 주인한테도 균등연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중도지출 추가납입 기능 상품은 자기가 도대체 얼마씩 매년 빼고 내려가야 될지를 알려면 그 전에 균등값을 알아야 됩니다. 균등값을 알아야 여기 국민연금을 A라고 퇴직연금 B라 하고 자기를 C라 하면, 그리고 균등값이 D면 A 플러스 B 플러스 자기까지 포함해서 C는 D인데, 그러면 D 빼기 A 빼기 B 해서 자기 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자기가 매년 얼마씩 탈지를 딱 찾아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얘 중도지출 추가납입 기능 상품은 D한테, 최종 합계한테 네가 먼저 균등값이 얼마인지를 좀 뽑아봐라. 그래야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년 얼마씩을 빼줄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 합계는 이 C, 중도지출 추가납입 기능이 자기가 얼마씩 매년 빼줘야 자기가 균등값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얘 최종 합계는 이 중도지출 기능 상품 얼굴만 쳐다보고 네가 먼저 해라 고 하고, 이 중도지출 기능 상품은 최종 합계한테 야 네가 매년 얼마 값인지를 좀 먼저 뽑아줘라. 그래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매년 딱 맞는 금액을 찾아줄 거 아니냐고 서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풀지 못하면 이거 절대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고래로 수학에서 보면 뭐 A 플러스 B는 X다, Y다, 뭐 X값을 구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A 플러스 B는 X 해가지고 값이 미지의 값이 하나면은 그건 구하기 쉬운데, 이게 X, Y 두 개의 값이 한꺼번에 변수면은 이건 너무 난제이지 않습니까? 딱 하나 힌트는 요 C 값은 전체 합하면 1억이다. 딱 그거 하나인데 힌트 하나 그겁니다. 전체는 1억이다. 그래서 균등 입장에는 야 니는 그래도 힌트 하나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좀 구해봐라 이럽니다. 그런데 이 힌트 전체 1억이라는 것 갖고 도저히 자기 값이 매년 얼마씩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아마 전 세계 수학자들이 뭐 이런 고민을 했겠지만, 지금까지도 이 프로그램이 발명되기 전까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자기 연금 재원 합계를 들쑥날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엑소의 두 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진짜 미친 특허 수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저희가 기어코 그 미친 특허 프로그램을 발명을 해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그 수식과 프로그램이 발명이 되었으며 이 속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를 보면, 요게, 균등값이 1820만 367원이 탁 처음부터 끝까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821만원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값을 하려니까 요 C가 1억에서 요게 검은색 숫자는 요게 1800 균등값이 되려면은 퇴직연금 1000원 800이 부족하니까 820씩 1억 중도지출 보험 네가 1억에서 모자란 거 보태줘라 해서 인출, 중도인출해서 보태주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 빨간 거는 뭐냐면 왼쪽에 국민연금 65세부터 나오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2200인데 요 균등값이 1800이 되려면 조금 남죠. 이때는 남습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다시 이 돈을 대주면서 내려오던 중도인출 보험한테 보태서 다시 입금시켜 줍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치면 인출, 입금,
인출 이렇게 되고, 보험은 중도인출, 추가 납입, 중도인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인출해 줄 때는 1억에서 9,100, 8,400, 6,300까지 줄어 내려와다가 그 다음 입금시켜 줄 때는 다시 6,800, 8,400, 9,000까지 다시 늘어났죠. 늘어나서 9,000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부터는 500, 400, 300을 쭉 보태줘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쭉 따라 내려가니까 딱 끝에 0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균등연금 최종 합계 입장에서 균등연금 입장에서 보면 앞에 생활비 되는 상품 외에 보험들의 합계가 자기 균등연금 값보다 넘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균등연금 값이 되기 위해서 요 보험들의 합계가 모자랄 때는 요 1억 중도인출 상품에서 매년 인출해서 보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값들이 요 합계가 균등값을 넘칠 때는 남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중도인출 상품이 입금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이 중도인출 추가 납입하는 용도의 생활비 보험은 아예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이 균등연금값, 자기 형제보험들의 자기를 포함 합계해서 균등연금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보험 영업적 특징은 보유보험 중 하나는 무조건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 상품이 하나 갖고 있어야 자기를 포함한 모든 연금 지원으로부터 균등연금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 국민들은 다 이 균등연금값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3천만 모두 균등연금값을 구하기 위해서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 있는 상품, 즉 유니버설 종신보험, 앞에 그 해설에서 봤죠?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비록 종신보험이지만 상품 구성이 기본납 플러스 추가납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기본납은 사망보험금을 책임지고 추가납 부분은 설계사에게는 수당 양도하는 대신에 고객에게는 첫 달부터 주어진 금리로 복리로 팍팍 풀어놔서 연금력 자체도 애초 그 돈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상으로 강력하더라. 그러면 뭐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비록 종신보험이지만 추가납의 연금력 효과로 아예 그거에 가입해 놓는 게 낫겠네. 그리고 이런 균등연금값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명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내는 효과를 다 발휘할 수 있으니까 유니버설 종신보험 집집마다 하나씩 가입해서 갖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이 기술 독점 서비스하는 귀사는 뭐 사실 그냥 우리나라 연금 시장을 싹쓸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갖고 싹쓸이 못하면 그것도 보험업계 뭐 이렇게 소문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고객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대한민국 국민 3천만 중에서 뭐 못해도 한 2천만 가구는 중도인출 추가 납입 기능 보험을 하나씩은 가입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귀사에서 근무하는 FP들은 각 전국 3,000개 동사무소에 설치된 특허연금센터에 그냥 아침에 나가자마자 보험 계약 받기가 바쁘지 않겠습니까?